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아마도 이제 중간고사 학교에서 이제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시험이 꼭 아니더라도 수행평가 같은 그런 시험 같은 거를 앞두고 있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저도 이제 아이들의 공부에 대해서 옆에서 바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도도 하고 옆에서 이제 지켜보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 조금 혼돈이 오실지 이제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이나 뭐 중요한 뭐 수행평가를 앞두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냥 멍을 때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시험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만화책을 보고 있다든지, 혹 심지어는 뭐 책을 읽고 있을 때도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순간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안 그랬는데 쟤는 왜 저러지? 이런 생각들이 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있을 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교육 채널에 몰입하시는 이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적으로 혜택도 받아 오셨거나, 혹은 스스로 이제 그 공부를 잘 해오셨던 그런 어떤 공부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부모님이시거나, 성적이 뭐 좋았던 그런 부모님들께서 더더욱더 아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시죠. 이제 그런 분들이 아마도 아이들을 바라볼 때 더 큰 염려와 그런 불안감을 더 느끼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었는데도 세워라 내워라 막 이렇게 조금 게으른 모습을 보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한심하다는 표정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세워져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상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아직도 들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평생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쭈어 보세요. 이게 뭐 대학을 들어간들, 대학을 졸업한들, 혹은 취업을 또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결혼을 왜 이렇게 안 하나, 뭐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쪼들리고 사나, 뭐 여러 가지 인생에서 이제 닥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갖는 어떤 그런 한심한 표정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새어나올 수 있는 그런 표정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이제 교육학자들이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자아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아 개념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자아 존중감이고요, 셀프 에스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아 효능감입니다. 근데 이제 전자의 경우에는 약간 좀 정서적인 측면이 있고요. 자아 효능감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실제적인 능력에 대한 그런 어떤 감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아 효능감이 있어야지만, 생겨야지만 어떤 것에서든 아이가 무엇에든 좀 학습 동기와 같이 이게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좀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밑바탕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아 존중감이라는 이 요인이 건강한 자아 효능감을 만들어주는, 그것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교 이상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의 품을 좀 벗어나서 이제 사춘기에 들기도 하지만, 이제 겉으로 보기에도 학교에서의 시수도 많이 늘어나고, 끝나고 나서 또 학원에도 많이 가고, 뭐 이런 일상들이 어쨌든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뭐 사회가 그 아이들의 자아 개념을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이전, 물론 이제 초등학생도 물론 그런 일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 채널에서는 가정에서 스스로 아이가 주도하는 그런 공부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학원을 그다지 많이 보내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의 자아 존중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주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아 시절이야 말할 것도 없이 가정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일단 사회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면 자아 존중감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날마다 만나는 어떤 친구들과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라든지 그 많은 어른들의 어떤 평가 방식, 그런 것들이 아이의 자아 존중감에 가장 큰 이제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성적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고 등급을 나누고, 뭐 그런, 어떻게 보면은 등급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좀 비인격적으로 저는 좀 여겨져요. 솔직히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뭐 나는 5등급이다. 그럼 나는 평생 5등급 인생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스스로도 자기가 어떤 자아 효능감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좀 어렵게 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생들의 자아 효능감이나 자아 존중감을 채워주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도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작게나마 이런 유튜브 운영을 통해서 많은 이제 어른들께서 실제로 아이들이 등급에 상관없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집에서 자존감을 채워주고 막 무슨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아이들이 문 밖을 나서서 사회 생활을 하고 성적을 받고 그리고 학교에서 평가와 비교를 당하게 되면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부모가 어떻게 하기가 힘들죠. 뭐 가장 크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은 사실은 뭐 홈스쿨이라든지 대안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현실상 저도 참 대안학교 많이 보내고 싶었는데 뭐 비용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내 입, 부모인 우리 부부의 언어를 통해서만 우리 아이들이 제 자존감을 채울 수 있는 거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낮은 등급을 받을까봐, 낮은 점수를 받을까봐 전전긍긍 할 때마다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콘텐츠를 보시기보다는 우리 아이 자체에 대한 어떤 존중감을 키워주는 그런 책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책을 포함해서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아주 큰 변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늘 부담스럽고, 그리고 일을 잘 영위하지 못하게 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사회 자체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그런 교육제도로서 우리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편견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채로 우리가 성장을 해 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질적으로, 어떤 성향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어떤 교육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기가 굉장히 힘이 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런 어떤 교육 문화의 한계에 가두지 않고 자라게 하고 싶으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변인인 우리의 언어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심하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우리도 똑같이 사회가 주는 그런 시선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한심한 표정으로 바라보게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정말 아이의 자존감이 그만큼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매사에 자신 없고 이렇게 약간 자기 자신의 어떤 개념이 약간 부정적으로 이제 프레임이 씌워지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엄마가 보냈던 그 눈길과 비슷한 눈길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이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도 우리 자식한테 그렇게 한심스러운 눈길로 쳐다본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사회는 이것을 못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족 안에서는요, 적어도 이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일단 세상은 완벽한 사회는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부조리나 뭐 비리나 혹은 완벽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인 것을 우리가 그냥 현실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한다고 하지만 너 어떡할래? 이런 어떤 불안의 눈길로 아이들을 쳐다보게 되고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데 일조를 하시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들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라는 걸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인문학 독서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하지만 너는 어디에서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고유한 인격적인 존재란다 라고 우리 아이들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가 논리 수학 지능이나 언어 지능이 없을 뿐 다른 지능이 있고 다른 어떤 잠재력을 갖춘 아이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사회가 그런 어떤 잠재력들을 이렇게 애써 누르고 일부 어떤 지능, 다중지능 이론으로 따졌을 때 논리수학 지능이나 언어 지능만을 조금 추켜 세워서 그런 사람들이 마치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뿐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제 주변을 보시면 꼭 이런 어떤 학력과 꼭 비례해서 아이들이 성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마치 사회가 우리 아이를 좀 이렇게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양육을 잘 하고 싶으시면 부모님께서 먼저 우리 아이들을 그런 눈길로 바라봐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공부를 못하고 힘들어하고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 아이는 이제 자기 길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찾아서 다른 길을 가게 됐거든요. 저는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잘 찾아서 거기에서 어떤 능력자를에게 직접 컨택을 해서 얘가 무엇인가 이렇게 배우러 가서 자신만의 이제 진로를 또 찾아갔어요. 둘째도 마저. 그래서 저는 학교가 혹은 사회가 규정한 어떤 그런 프레임에 맞지는 않지만 이 아이의 잠재력을 믿고 응원해주고 있는 진심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는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믿음 어린 시선을 아이에게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순간순간 저도 게임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막 실망스럽고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부모님들이 조금만 좀 더 멀리 보시고 마인드 컨트롤을 좀 연습을 하신다면 심호흡도 하시고 충분히 극복하시고 우리 아이에게 정말 좋은 자존감을 만들어 주셔서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 이 자존감을 통해서 그 탄탄한 자존감 위에 자기 효능감을 쌓아서 건강한 자아 개념을 만들어가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이제 학기 중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나 한심하게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 아이의 이런 부족한 모습이 이게 한때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무조건 잘 됐다, 뭐 이거 괜찮다 이렇게 다독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해야 될 일을 잘 인지시켜 주시되 아이가 그것에 좀 못 미칠지라도 우리가 먼저 자꾸 한심한 눈길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큼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우리 아이의 미래를 그리는 마음으로요. 아이의 자존감을 잘 챙겨주시면 아이가 뭐 이제 학교를 어디에 가든지 뭐 학교랑 상관없이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